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 공약으로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이민자 자녀와 원정 출산의 시민권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 당국이 신차의 자동 비상 브레이크 설치 의무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허리케인 시즌에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 차량이 갓길에 정차한 견인차와 충돌해 120피트 상공으로 치솟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블랙워싱 논란과 함께 개봉한 영화 인어공주를 보던 극장에서 인종 간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백인 어린이가 주인공을 보고 괴물 같다는 발언을 하자 흑인 관람객이 이를 참지 못하고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 공약으로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자녀들이 시민권을 받아 정부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끔찍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임 시절 출생 시민권 폐지를 꾸준히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Now, how ridiculous. We're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here a person comes in, has a baby, and the baby is essentially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for 85 years with all of those benefits. 출생 시민권 자체가 속지주의 원칙인 수정헌법 14조의 근거를 둔 제도인데다 당시 상당수 연방 의원들과 법조계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실행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폐지를 내년 대선 공약으로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임기 첫날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가 시민권을 받아 의료 서비스와 투표권 등 수많은 정부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를 방관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려면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이 미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원정 출산 역시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는 의미로 재임 시절 이민 강경책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재선에 성공한다 해도 실제 출생 시민권 폐지로 이어질진 미지수입니다. 수정헌법에 전면 배치되는 만큼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 헌법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반이민 기조의 보수층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적 발언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다음 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정치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다음 주 공화당 첫 대선 경선 지역인 아이오와주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펜스 전 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본격 경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현재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팀 스콧 연방 상원 의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등 7명의 후보가 경쟁 중이며 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의 과반을 점유하면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 당국이 신차의 자동 비상 브레이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해 교통사고로 4만 3천 명이 숨지는 등 지난 10년 동안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신차의 자동 비상 브레이크 AEB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비상 브레이크 AEB는 센서 기술을 활용해 자동차가 전방의 다른 차나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되고
운전자가 이미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에서는 더 강한 제동력을 가하는 장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규정안이 도입될 경우 최소 360명의 사망자를 줄이고 부상자도 2만 4천 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3년 안에 자동 비상 브레이크 장치를 모든 신차에 도입하도록 해당 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허리케인 시즌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연방 당국이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피마는 내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면서 주민들에게 해당 기간 동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허리케인이 17개 정도 강타할 것으로 예보했으며 초강력 위력을 갖춘 메이저급 허리케인은 4개가 강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We're getting more and more accurate forecasting of hurricanes, their tracks, their intensity, their associated storm surge, which means saving more lives because we can anticipate what is likely to happen. What I worry about the most right now is the fact that we need to focus more on the actual risks and hazard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se hurricanes. 전문가들은 허리케인 대비를 위해 주민들은 자신의 거주 지역이 토네이도 경험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집 창문을 막을 나무 판자와 비상 식량, 생존 물품을 구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 남부 지역은 지난해 9월 허리케인 이안이 강타해 80여 명이 숨지고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엄청난 속도로 주행하던 차량이 견인차에 부딪혀 공중으로 치솟는 위험천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론데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84번 고속도로에서 당시 충돌 사고가 발생해 경찰차와 견인차가 전복된 차량을 수습하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던 한 차량이 견인차의 경사로를 그대로 올라타면서 차량은 순간 상공 120피트까지 치솟았다 추락했고 동시에 주행하던 다른 차량과 또 한 번 충돌하면서 23피트 더 멀리 굴러 떨어졌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플로리다 출신의 21세 여성으로 현재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관계자들도 사고 차량에서 발생한 파편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갓길 쪽 차선으로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고속도로에서 경찰차나 응급차, 견인 등 관리 차량이 사이렌을 깜빡이며 정지해 있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옮겨 지나가야 하는 일명 무브 오버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디즈니 실사 영화 인어공주가 개봉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별점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한 극장에서는 주인공을 두고 흑인과 백인 부모가 싸움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극장에서 인어공주를 보던 한 백인 어린이가 영화 속 인어공주를 보고 혼잣말로 괴물 같다라며 속삭였고 이를 들은 흑인 여성이 격분해 아이의 부모에게 거친 항의를 쏟았습니다. 흑인 여성은 백인 어린이에게 자신이 직접 물어보고 싶다며 언성을 높였고 욕설과 함께 고함을 치자 아이의 부모도 참지 않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변 관람객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흑인 여성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자 결국 관람객들은 영화를 제대로 감상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앞서 인어공주 영화는 개봉 전부터 캐스팅된 흑인 주인공을 두고 인종적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작품에 흑인이나 유색 인종을 무조건적으로 등장시키는 블랙워싱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많은 디즈니의 팬들은 원작 속의 붉은 머리의 백인 주인공을 오로지 인종적 편견을 벗기 위해 흑인으로 바꾸는 등 원작의 본질을 망치고 영화 몰입감도 떨어진다며 비난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취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16세부터 24세 연령층의 대학 진학률이 지난해 62%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4% 가까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대학 학위가 필요 없는 청년층 일자리와 임금이 급증했기 때문에 굳이 학비를 투자하면서까지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낮아지고 일자리를 찾는 현상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주의 한 도시에서 연못에 살던 백조를 포획해 잡아먹은 10대 3명이 체포됐습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의 만니우스 타운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만니우스 백조 연못에서 어미 백조와 새끼 4마리가 실종됐습니다. 사라진 백조는 인근 꽃밭을 정리하던 마을 직원에 의해 신고됐고 이후 목격자들의 제보로 시러큐스 출신의 미성년자인 17살과 16살 그리고 18살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10대들은 한밤중에 연못 울타리를 뛰어넘어 어미 백조를 잡은 뒤 죽였고 백조를 집으로 가져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 용의자의 가족들은 먹은 음식이 백조인 줄 몰랐고 매우 큰 오리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10대들은 연못 불법 침입과 중절도, 경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한편 새끼 백조 4마리는 인근 상가와 주택에서 발견됐으며 죽은 어미 백조는 그동안 만리우스 지역의 마스코트로 10년 넘게 연못에서 자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중 절반 이상이 나오는 상하이 공장이 아닌 베이징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머스크가 베이징으로 간 이유 이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 중심가의 한 호텔.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경호원들과 함께 이동합니다. What's going to happen to the Shanghai plant, Mr. Musk? Is it going to expand, Mr. Musk? 주차된 테슬라 차량에 탄 머스크는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호텔을 떠났습니다. 지난 30일 중국을 방문한 머스크는 첫날 칭강 외교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익은 서로 얽혀 있어 샴쌍둥이처럼 나눌 수 없다며 테슬라는 디커플링과 망단절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압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약 71만 대로 테슬라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머스크가 상하이 공장보다 정치의 중심인 베이징을 먼저 찾은 건 중국 내 사업 확장을 위해 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중 관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중국은 머스크를 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中方一向欢迎包括马斯克先生在内的各国工商界人士访华，更好地了解中国，推进互利合作。 머스크는 외교부장에 이어 어제 상무부장과도 연이어 만났는데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떠나는 머스크를 직접 배웅하며 악수하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외국 자본이 중국 투자에 의구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머스크는 중국 공산당이 기대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북한이 어제 정찰 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정상적으로 비행하지 못하고 서해상에 추락했습니다. 북한은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르면 열흘 안에 시도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점검문 13이라는 붉은색 글자가 적힌 원통의 물체.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서 수거한 북한 발사체의 일부입니다. 로켓의 1단과 2단을 잇는 원통형 연결단으로 추정됩니다. 연결단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1단과 2단이 분리된 뒤 방향을 바꾸어 추진력을 내야 하는 2단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발사체 전체가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리가 되면 2단이 점화가 돼야 되는데 점화가 안 됐어요. 2단, 3단 인공위성은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엄청 심해로 들어갈 거예요.
북한도 시동 비정상이라며 기술적 결함을 시인했습니다.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발사 예고 기간인 6월 11일 0시 안에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술을 보완하는 그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6월 내에 2차 발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위성을 제궤도까지 올려야 하는 발사체는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좀 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2호기까지 개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2012년 광명성 위성 발사 실패 이후 재발사까지는 8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조현동 주미대사가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거라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백악관은 발사 성공 여부가 아니라 북한이 군사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를 떠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예고한 추가 발사를 언급하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은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어떠한 발사에 대해서도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한미양국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 대사는 또 북한의 발사가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뿐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관련해서 한미 두 나라는 개별적인 추가 제재는 물론이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 러시아의 협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북한의 발사 직후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백악관은 오늘도 동맹 우방과 계속 협력해 김정은 체제에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왜 발사에 실패했는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중요한 건 발사 실패가 아니라 북한이 계속 군사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Kim Jong-un and his scientists and engineers, they learn and they improve and they adapt and they continue to develop military capabilities. 그러면서 바로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반도 주변 영내에 적절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핵 협의그룹 신설에 합의했지만 현재로선 첫 번째 회의가 조만간 열릴 거라는 예고만 나온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It'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m shim shin ramen.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한국 정보당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동창리에서 직접 발사를 참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발사 실패의 원인으로는 무리한 항로 변경과 조급한 발사 준비를 지목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발사 실패의 원인으로 무리한 항로 변경과 조급한 발사를 꼽았습니다. 서쪽으로 치우친 경로를 설정하면서 동쪽으로 무리하게 경로를 변경하다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걸로 봤습니다. 새로운 동창리 발사장 공사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사를 조급하게 감행한 점도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현지에서 발사 장면을 직접 참관한 걸로 추정됩니다.
탑재한 위성인 만리경 1호는 해상도가 1m 안팎으로 초보적 정찰 임무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발사 실패 사실을 적극 알린 이유는 위성 발사라는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발사체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신형 발사체로 평가했습니다. 발사 직후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오키나와에 한때 미사일 경보까지 내렸던 일본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중국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엄중 항의했습니다. MBC 뉴스 손아래입니다. 어제 서울 전역에 대피를 준비하라는 경계경보가 발령됐는데 약 20분 만에 정부가 잘못 발령된 거라고 반복하면서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행정안전부는 오전 6시 29분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일대에 경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3분이 지난 6시 32분 서울에서도 경계경보가 내려졌고 41분엔 위급 재난 문자가 서울 시민과 일부 수도권 주민들에게 전송됐습니다.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이 됐으니 대피를 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난데없는 대피 경보에 놀라 실제 짐을 싼 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생수랑 햇반, 라면 정도를 챙겼죠. 죽을까봐 무서워서 울었어요. 서울 바깥에 친지나 지인들의 안부 전화가 걸려오는가 하면 수학여행을 서울로 온 학생들은 황급히 돌아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방에서 짐 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이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여서 아무거나 조금 담아놓고 캐리어 닫지도 못하고. 대혼란 속 20여 분이 지났을까. 이번엔 행정안전부 문자가 날아들었습니다. 서울시의 경계경보가 잘못된 발령이었단 겁니다.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야 이 말이었거든요.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사실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위험한 일이 있었을 때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온라인 공간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는 시민들의 접속이 폭주하면서 행안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은 한때 먹통이었고 포털 사이트 네이버도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6번째 중간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된 물이 담겨 있는 수백 개의 탱크입니다. 이 오염수는 다핵종 제거 설비, 이른바 알프스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이 제거된 상태라고 도쿄전력 측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화 작업을 거친다 해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1리터당 1,500베크럴 미만으로 희석해 올해부터 방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IAEA는 이런 계획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살펴보려고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검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나온 IAEA의 중간 보고서는 모두 70여 쪽 분량으로 1차 시료 분석 결과를 담았습니다. IAEA 측은 도쿄전력이 적절한 기준과 방법으로 오염수 샘플을 분석 중이고 유의미한 방사성 핵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오염수가 안전한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고 일본 측이 알프스로 처리한 오염수 샘플을 분석하는 작업이 적절했는지만 따져보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특히 분석의 신뢰성을 위해 IAEA 산하 연구소 3곳과 한국, 프랑스, 스위스, 미국의 연구시설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채취한 오염수 샘플을 함께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AEA는 이번에 앞서 5차례에 걸쳐 오염수 방류 관련 보고서를 낸 데 이어 이번 달 중에 주변 바닷물과 어류 등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 최종 검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전재용입니다. 멕시코의 한 남성이 끓는 기름 속에 개를 집어던지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 남성이 개를 들어올리더니 그대로 솥으로 던지는데요. 당시 솥 안엔 기름이 펄펄 끓고 있었고 결국 고통에 몸부림치던 개는 죽고야 말았습니다. 최근 멕시코에서 포착된 장면인데요. 한 남성이 무슨 일 때문인지 정육점 주인과 말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벌인 일이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고 멕시코 대통령까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는데요. 개를 던져 죽인 남성은 놀랍게도 현지 경찰관이었는데 술김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 직장을 잃게 됐고요.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6년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의 한 마을 빵집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직원이 배달을 하려고 차에 빵을 싣는 틈을 타 흑곰 한 마리가 빵집 차고로 들어간 건데요. 곰은 차고 안에서 컵케이크 상자를 끌어낸 것도 모자라 컵케이크를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60개나 먹어치웠는데요. 곰은 다른 직원이 차를 몰고 접근해 겁을 준 후에 컵케이크를 놓고 물러났습니다. 현지 야생동물보호당국이 출동해 과자로 곰을 유인해 포획했고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생각지 못한 손님을 맞은 이 빵집은 곰이 찾아온 걸 기념해서 최근 곰 모양의 쿠키를 선보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흥분한 소가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자 주변에 있던 이들이 황급히 몸을 피하죠. 남미 페루의 한 투 축제 현장인데요. 참가자들은 황소의 뿔에 밧줄을 걸고 잡아당겨 황소를 제압해야 하는데요. 긴 밧줄 때문에 흥분한 소가 날뛰면서 축제 참가자들을 공격했고요. 이 때문에 최소 11명이 다쳤습니다. 영화 대부와 여인의 향기 등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할리우드 배우죠. 올해 83살인 알파치노가 넷째 아이의 아빠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부터 교제한 알파치노의 연인이 임신 8개월이라는데요. 이 여성은 알파치노보다 무려 54살이나 나이가 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알파치노는 올해 33살인 딸을 비롯해 20대인 쌍둥이 남매 등 전 연인과 낳은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It'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농심 신 라면.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에 경계 경보 발령 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고 사이렌이 울리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었죠. 온라인상에선 당시 시민들이 얼마나 놀라고 또 정신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인증 사진들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들인데요. 가방에 물과 여권, 약, 참치캔, 라면 등을 챙겨 넣은 사진들이 보이죠. 또 가방 안에 물과 참치캔, 즉석 밥 등을 넣어서 급하게 짐을 쌌다는 인증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짐을 챙길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다면서 실제 상황이 닥친다면 정말 뭐부터 챙겨야 하느냐며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위급한 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평소 짝사랑하던 이들에게 고백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인증사진도 잇따랐는데요. 실제로 대피 문자가 발송됐던 6시 40분 무렵 보냈던 메시지들인데 상대방에게 좋아한다고 마음을 고백하고 있네요. 지금은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사진들이지만 당시엔 정말로 급박한 순간이었을 텐데 진심이 느껴진다는 누리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근 지역 축제의 바가지 요금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남원에서 열린 춘향제 음식값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 방문자가 음식 사진과 함께 가격을 올렸는데요. 고기 몇 점과 채소 정도인 통돼지 바비큐 마늘은 4만 원, 네모나게 조각나 있는 작은 해물파전은 18,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메뉴 가격표 사진도 함께 올리며 가격이 후덜덜하니 사진도 후덜덜거린다면서 황당해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지역 축제에 도시락을 싸가야 하냐며 가격이 너무 심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 산악인들에게 꿈의 산으로 불리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이곳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쓰레기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인류가 에베레스트 정상을 처음 등반한 지 70년이 된 뜻깊은 해인데요. 지난 1953년 이후 에베레스트 정복을 목표로 하는 원정대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정상에 눈 덮인 설원 위로 등산객들이 버린 쓰레기가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쓰레기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그동안 9차례나 에베레스트에 오른 한 산악인은 지난주 자신의 SNS에 내가 본 것 중 가장 더러운 캠프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팔 당국이 히말라야 청소 캠페인을 벌이고 보증금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뉴욕 맨해튼. 저마다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무언가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30일 미국 뉴욕에서 맨해튼 hen지를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맨해튼 hen지는 뉴욕 42번가 빌딩 사이로 태양이 지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장면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5월 말과 7월 초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 발생하는데 1년에 단 2번만 볼 수 있다 보니 이 장면을 보기 위해 항상 많은 이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태양이 주는 황홀한 선물 같다면서 직접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는 누리꾼들 반응이 많았습니다.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 칸 국제영화제가 지난 주말 폐막했는데요. 레드카펫에서 한 여성 모델이 올가미 모양의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주목을 끌었다고 합니다. 칸 레드카펫 위에 등장한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성. 그런데 드레스를 자세히 보니 목 부분이 올가미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드레스 밑자락에는 영어로 사형을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란 출신 미국인 모델 마흘라가 자베리가 입은 드레스인데요. 영화제 이후 자베리는 SNS에 이란 사람들에게 바친다며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이란에선 올해만 200명이 넘는 여성이 처형당했다고 하는데요. 드레스가 논란이 되자 일각에선 이란 문제를 끌어들여 패션 브랜드를 홍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자베리는 실제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드레스를 입었다면서 교수형을 상징하는 올가미의 의미가 잘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상자 속에 버려진 새끼 고양이가 울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작은 고양이가 발견된 곳은 호주의 한 우체통 속이었습니다. 우체통 안에서 고양이는 야옹야옹 거리며 울었고 그 소리를 들은 행인의 신고로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는데요. 누군가 우체통에 일부러 유기한 것으로 보여서 CCTV를 분석하면서 목격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양이를 구조한 동물단체는 새끼 고양이가 제때 발견되지 않았다면 생명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31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